썸네일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죠. 그런데 이런 불편하고 노골적인 질문을 여자친구에게 하는 남자들이 꼭 있어요. 남친이 전 애인과의 섹스 경험을 물어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남친의 심리와 이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남친은 이렇게 시동을 겁니다. 우리는 질투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다른 커플들이랑은 달라. 정말로 서로 신뢰하잖아. 서로가 숨기는 거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다 까놓고 이야기하자.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먼저 전 연애 경험이나 섹스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도 했으니까 이제 너도 이야기해봐. 이럽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걸까요? 연인의 과거 연애 경험이나 섹스 경험을 묻는 숨겨진 본심은 연인의 과거까지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과 자신이 연인에게 첫 번째이자 유일한 존재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구에 있습니다. 여럿 중에 하나는 절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남친이 먼저 자기 섹스 경험을 이야기했고 여친인 내가 남친 경험을 먼저 듣고 이해해줬으니까 남친도 당연히 내 경험을 이해해주겠지? 게다가 쥐가 먼저 이해할 거라고 했잖아. 이런 상식적인 생각 때문에 덫에 걸리는 겁니다. 애초에 여자친구를 이해 배려하는 남자는 이런 질문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속마음은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이거예요. 유독 과거 연애나 섹스 경험을 더 집요하게 자세히 묻는 사람이 있죠. 다 대답을 해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 묻고 그때 이야기한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묻는 사람. 이 사람은 연인의 과거 경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에 관한 영역이라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이 사람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애착에 관한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에게 또는 중요한 대상에게 오직 하나뿐인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원초적 욕구가 애인에게 옮겨 붙은 건데 이것이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이 좌절이 결국 분노나 배신감, 공격성이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진 않지만 애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사랑도 유일한 사랑이 아니잖아. 여럿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던 욕구에 좌절해서 오는 분노가 애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애인을 직간접적으로 괴롭히거나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분노 밑에는 유일한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좌절과 슬픔이 있지만 이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인식 못하면 사실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애인이 이 상태라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설득한다고 해도 솔직히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울면서 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싸우고 화해하고를 반복하면서 남친도 그래 노력해볼게 하다가도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소리를 반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준비까지 다 한 상황에서도 이런 이유로 헤어지는 커플이 정말 많아요. 애인이 자주 또 구체적으로 물을수록 이 주제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전 남친들은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 어떤 점이 좋아서 만났는데 하루에 최대 몇 번 해봤어? 특색 있는 곳에서 해본 적 있어? 여행은 가봤어? 키는? 덩치는? 학벌은? 직업은? 이런 질문들이 이어질수록 남친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신과 전 남친들을 비교하면서 전 남친들의 몇몇 장점은 나에게 없는데 여친은 사실 저런 특성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전 남친들이랑 헤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를 만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좋아했다가도 헤어졌는데 나도 결국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는 거잖아. 지금은 좋다고 하지만 더 좋은 남자 알게 되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런 불안과 불신이 마음속을 헤집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상황이 떠오르겠죠? 여자친구와 전 남친들의 섹스 행위를 디테일하게 상상하면서 질투와 배신감, 분노를 반복해서 느끼고 그 감정 상태로 또 상상으로 이어지니까 상상은 더 깊어지고 끈적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렇게 상상 속에서 수도 없이 여자친구를 증오하고 의심하며 배신감을 느끼는 섀도우 복싱을 계속 하다 보면 여자친구는 자신이 상상한 횟수만큼 불륜을 저지른 불결한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자친구에 대한 이미지와 느껴지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변해버리니 논리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과거 연인과의 경험이 있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남자친구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가깝죠? 물론 바람이나 이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커플이었다면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성적으로는 여자친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작정 연애 경험 없었다, 섹스 경험 없었다 이러면 뭔가 숨길 만한 게 있어서 거짓말한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차라리 초반에 애인이 과거 경험들 다 이야기해보자고 이럴 때 시작부터 나는 과거 이야기에 집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뭐 특별한 관계는 없었고 평범한 연애들이 있었다. 지금 너를 사랑하고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서 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 이야기하다가 오해 생겨서 집착하고 싸우게 되는 커플들 진짜 많이 봤다. 나는 우리 사이에 그런 부정적인 가능성까지도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금처럼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 이렇게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넘기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통하고 계속 꼬치꼬치 묻고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냐? 남친이 이런 식으로 비꼬고 직간접적으로 괴롭힌다면 오히려 잘 된 거 아닌가요?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각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결과가 훤히 보입니다. 자주 그리고 자세히 묻는다는 것은 그 주제에 관심이 깊다는 것인데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까지 알려고 하고 물으려 하겠어요. 그 태도에 이미 본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평안하고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